안녕하세요. 좀 전에 트럭 프리출입도 대충 마치고 이제 출발 준비를 완료했습니다. 현재 위치는 네브라스카의 빅스프링스라는 작은 타운입니다. 어젯밤에 네브라스카 빅스프링스에 있는 플라잉제이에서 하룻밤을 자고, 아이고, 또 조금 전에 출발 준비를 완료하고 이제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. 지난주부터 기름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. 기름값이 왜 또 오르지? 네브라스카 이주는 사이즈는 제법 큽니다. 미국 약간 정중앙에서 약간 북쪽으로 위치해 있는 거주인데, 아마 잘은 몰라도 인구가 사람이 제일 작게 사는 줄일 겁니다. 아마 그냥 평평한 평지고, 사람이 안 산다고 통신사들에서 중계기도 많이 설치를 안 해놨는가. 인터넷도 제일 약한 곳입니다, 네브라스카. 그래도 와이오밍보다는 좀 나았네. 어제 와이오밍 잠깐 어제 그 와이오밍 체크 포인트에 지나가지고 거기서부터 딱 통신이 딱 끊기거든요. 거기서부터 와이오밍 저 끝나는데 저 셰이엔까지 신호가 아예 안 살아나거든요. 아마 뭐 통신사별로 뭐 그 부분에 신호가 있는 통신사도 있고 없는 통신사도 있겠죠. 그런데 제가 쓰는 통신사가 미국의 AT&T 거거든요. AT&T가 제가 알기로는 그 한국 같으면 KT 같은 뭐 그런 통신사인데, AT&T 신호가 안 사니까 다른 신호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. 근데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. 거기도 보면 중간중간 오다 보면은 뭐 크고 작은 이렇게 타운들도 있는데, 그 사람들은 통신사를 어디 걸 쓰는지 몰라. 참 이해가 안 되는 게, 아니 땅덩이가 정말 넓다고 그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이고, 넓은 반면에 미국도 인구가 뭐 거의 4억 정도 안 됩니까? 얘들은 고객 서비스라 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아. 한국 같은 경우는 이동통신에서 예를 들어 어떤 그 특정 그 건물 안에 예를 들어 신호가 안 들어온다, 거기에 그 KT나 SK 전화해가지고, 야 우리 요 건물에 신호 안 들어온다, 신호 좀 들어오게 해줘. 그러면 그 건물 안에다 와가지고 조그만한 거 일단 송수신기 한 개 딱 이렇게 뭐 붙여주고 가고 그런다 아닙니까? 얘들은 그런 서비스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아. 인구가 그 4억에 가까이 되는데 요즘에 핸드폰은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사람 많이 살고 있는 대도시 부근만 신호를 갖다 딱 넣어놓고, 사람 안 사는 외딴 지역은 아예 그냥 중계기 자체가 세워놓지를 않고 신호 자체가 아예 안 뜨는 곳이 허다합니다.
그리고 뭐 제가 요 통신기기 이쪽은 잘은 모릅니다. 잘은 모르는데 이 핸드폰이, 요즘에 핸드폰을 사면은 락이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공장에서 락을 끌어오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게 알고 있습니다. 제일 첫 번째는 칸츄리 락이라고 하는 게 있고, 그 뭐 칸츄리 락이라는 거는 그 국가를 벗어나면은 그 단말기를 못 쓰게끔 걸어놓으면 그게 칸츄리 락이고요. 그 다음에 통신사 락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네트워크 락이 또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알기로 2010년도 이후부터 생산된 전화기, 그러니까 단말기는 칸츄리 락은 무조건 자동으로 다 이렇게 풀려 가지고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. 그 전에 옛날에는 한국 전화기를 뭐 캐나다나 미국 와서 사용할 거다 그러면은 칸츄리 락을 그 통신사에다가 뭐 이야기해 가지고 풀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와야 그게 여기 현지 유심을 이렇게 꽂으면은 통화가 가능했는데, 2010년 이후 모델부터는 칸츄리 락은 그 자동으로 다 이렇게 풀려 있는 걸, 안 걸려 있는 걸 알고 있고요. 근데 아직도 락이 걸려 있는 거는 통신사 락은 반드시 걸려 있습니다. 우리가 핸드폰 사가지고 핸드폰 켜보면은 그 뭐 KT 같으면은 그 초기 화면에 뭐 KT하고 올레 그런 광고 뜨고, 그리고 SK 같으면 SK 뭐 브로드밴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광고 사 올라오고 하지 않습니까? 그게 그러니까 그 통신사하고 전화기 제조사하고 계약을 맺어갖고 그 통신사만 인식할 수 있도록 락을 걸어가지고 전화기를 이렇게 출고를 다 하는 겁니다. 근데 한국은 잘은 모르겠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전화기를 약정을 하고 개통을 해가지고 최소한 90일 이후에, 최소한 3개월 이후에 그 고객센터 전화 가지고, 고객센터 전화를 해가지고, 야, 내 그 통신사 락, 네트워크 락 풀고 싶다 그러면 3개월 이후부터는 무료로 그 락 코드를 이렇게 뭐 제출을 해줍니다. 그런데 3개월 그 이전에 전화기를 뭐 지난주에 사가지고 이번 주에 그 통신사 락을 풀고 싶다고 하면은 그거는 전화요금에서 $50인가 $40를 더 이렇게 그 다음 달 요금에 청구가 됩니다. 그 통신사 락 끄는 그 방식이 지금은 잘은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, 제가 2년 전에 이제 요걸 풀었거든요.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. 샵 별표 해가지고 뭐 또 숫자 88인가 또 그래가지고 다시 뭐 별표 샵인가 그래 눌리니까 그 네트워크 락 코드 넣으라고 딱 나오거든요. 그러면은 그 아까 전에 그 고객 서비스에서 받은 그 네트워크 락 코드 쫙 이렇게 받아가지고 넣으면은 이제 네트워크가 해제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단말기를 초기에 구입한 그 통신사만 쓸 수 있게끔 해놨던 걸 이제 아무 유심만 꼽으면은 이제 통화가 막 자동으로 다 되게 해놓은 겁니다. 뭐 요즘에 이런 거는 뭐 저보다도 뭐 젊은 분들이 훨씬 더 빠르고 더 잘하시겠지만은 또 혹시라도 한국에서 뭐 잠깐 여행을 오시거나 뭐 한두 달 뭐 2~3주 정도 여행 오실 때, 그때는 요즘에는 뭐 한국 같으면 뭐 하루에 뭐 10,000원 하면은 뭐 데이터도 마음껏 쓰고 뭐 그렇게 하는 뭐 그 로밍 패키지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뭐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, 뭐 캐나다에 와가지고 한 6개월이나 뭐 한 1년 정도 와가지고 뭐 일자리를 한번 알아보신다거나 뭐 그러실 때는 그 데이터 요금 하루에 10,000원씩이라도 한 달로 치면 30만원입니다. 그것도 요금이 어느 정도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? 핸드폰 여기 와가지고 뭐 초기에는 여기에는 이렇게 신남바 사회 뭐 보장번호도 없고 신용도 없고 하기 때문에 핸드폰을 약정해서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. 우선 그때는 한국에서 핸드폰 가지고 지금 사용하시던 걸 그대로 가져오시는 것 같고, 여기서 여기는 뭐 선불제, 하여튼 선불 요금제 그런 거 해갖고 하면 되는데, 유심을 꼽으면 인식이 안 됩니다. 한국에서 전화기 가져오실 때 KT 같으면 KT, SK면 SK 거기다 전화를 거쳐가지고 통신사 락 해제할 수 있는 그 코드 좀 이렇게 알려주라 그러면 다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. 아마 한국은 모르겠는데 캐나다는 일단 그 3개월, 그러니까 전화를 개통한 지 3개월 이후에는 그 통신사 네트워크 락 코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, 3개월 이전에 요구를 할 때는 한 달에 $50인가 돈을 내라더라고요. 한국도 뭐 한국이 뭐 그거보다 뭐 조건이 더 좋으면 더 낫지 뭐 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내 생각인데.
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솔직히 제가 인터넷 때문에 조금 좀 짜증이 좀 났습니다. 아이 자식들이 요번에 실은 요 화물이 송장이 그러니까 비로볼 레이디인 그 송장이 총 39장이나 됩니다. 왜냐면 두 군데서 이렇게 상차를 해 놓으니까 메인 송장 한 개 하고, 그리고 세관 통관 서류하고, 또 그 농산물 금역정 그거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책이 한 건이더라고. 39장이더라고. 그래 그걸 회사에다가 그제 트랜스폴러로 다 이렇게 넣어줬거든요. 트랜스폴러로 다 넣어줬는데 그 카스톤 브로커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야 내 거 통관됐나 하고 이렇게 조금 전에 확인을 했거든요. 내일 저녁 시간, 내일 한 이 시간 되면 제가 국경 넘어갈 거기 때문에 항상 24시간 그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얘들이 송장 중에서 그 검역 서류 하나가 글자가 잘 안 보인다면서 내보고 이렇게 다시 좀 보내줄 수 있나 그러더라고. 그래 날은 추워가지고 제가 트럭스탑에서 차를 갖다 한쪽에다 조금 멀리 조금 대놨거든요. 그 안에 그러니까 편의점하고 그 사이 거리가 조금 이렇게 먼 데다 차를 대놨거든요. 그래가지고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이메일로 보내려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검역 서류가 총 11개였네요 11개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메일로 보내고 하는데 이메일이 계속 안 가는 겁니다. 신호가 약해가지고 신호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. 그것 때문에 제가 또 의지의 한국인 끈기의 한국인 아닙니까? 안 되면은 그냥 들고 가가지고 그 편의점까지 사살 걸어가가지고 그냥 그 트랜스폴러다가 짝짝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보내버리면은 그러면 되는 건데도 어쨌든가 차에서 날은 춥고 내려가지고 움직이기가 싫은 겁니다. 어쨌든가 차 안에서 해결해 보려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다시 찍고 다시 보내도 안 가고 아무튼 오늘 아침에 인터넷 때문에 제가 좀 짜증이 살짝 났거든요. 이놈들이 통신사 서비스라 하는 개념 자체가 진짜 엉망입니다. 엉망.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에서는 그 고객들의 불만이 많이 접수가 돼야 애들이 나서가지고 나름대로 그걸 조금 이렇게 개선을 하려고 아무튼 그런 것도 있을 건데 얘들은 조금 불편하고 그런 게 있더라도 불평불만을 안 하려고 하는 건지 불평불만을 있는데도 그냥 참고 안 하는 건지 그걸 예의라고 생각하는 건지 불평불만 자체를 잘 안 합니다. 얘들은 레스토랑 가가지고 밥을 먹고 계산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줄을 쭉 서가지고 계산하는데 어떤 데는 한 20분 정도 20분 10분씩 이렇게 줄 서가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. 한국 분들은 성격이 좀 급한 그런 게 있죠. 만약에 밥 먹고 나가려고 하는데 계산하는데 줄 서가지고 15분 이상씩 기다려라 그래 버리면은 다 그런 건 아니겠죠. 그 중에서 반드시 한두 분이 그 뒤에서 기다리면서 한마디 합니다. 이제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그 카드 받아가지고 결제하는 그 아가씨들 때를 좀 더 빨리빨리 할 거고 그거 한 사람이 총대를 메모로 해서 이래가지고 나머지 분들도 조금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세이브 할 수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여기 얘들은 식당 가고 계산을 하건 편의점 가고 계산을 하건 앞에 손님들이 줄을 쭉 서 있으면 뒤에 서가지고 아무도 불평불만을 안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라 하는 게 개선이 안 돼. 제가 볼 때는 어떤 고객 서비스 개념은 대한민국이 아마 이 지구상에서 최고일 겁니다. 특히나 전화 상담원들 통신사든지 안 그러면 카드사 그런데 전화 상담원들 전화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. 얼굴도 못 보는 사람이 사랑합니다 고객님 바로 사랑한다 해보는데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? 성질이 나가지고 전화 걸었더라도 사랑합니다 고객님 뭘 도와드릴까요? 이러면 사랑한다 하는데 거기다 짜증은 못 낸다 아닙니까?
아무튼 뭐 오늘은 아침에 제가 인터넷 때문에 조금 짜증이 살짝 나가지고 여기 뭐 일단 그 북미의 통신사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봤습니다.